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 아저씨가 우공이산 TV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 꽤 끈질기기 때문에 영상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 어떻게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기서 폭파되는 거잖아요. 누가 우공이산을 폭파했는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폭파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네.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이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파될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유튜브 삭제 스팸 사기 신고 누적이라고 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받았던 이제 유튜브 쪽으로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고요. 콘텐츠를 검토한 결과 스팸 현혹행위 사기에 대한 정책을 심각하게 반복되는 위반. 그러니까 스팸이나 현혹행위 사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던 이제 뭐 말을 독하게 해갖고 쌍욕을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손을 쓴 것 같다라고 꼭 써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쓰고 이제 민감한 시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좀 순화해서 기자분이 써주셨더라고요. 폐쇄 사유가 나와 있는데 채널 또는 계정이 폐쇄될 수 있는 이유에서 컨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 한 번 위반해서 폐쇄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위반해 폐쇄돼요. 처음 경고를 주고 경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폐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고 3번이 있어야 폐쇄까지 그렇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이거나 정보성을 네. 조장하거나 인신 네.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제가 막말을 하니까 저기 폐쇄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막말로 폐쇄될 경우에는 3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두 번째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 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박순혁 작가를 사칭해서 네. 77을 누르면은 이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를 사칭하는 채널. 그 사칭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칭 채널 같은 경우는 이게 사기니까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3번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삭제하는데 본 채널은 제 거를 사기 채널로 해서 지금 삭제가 된 거라고요. 이게 이제 신고 누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량의 신고 누적이 있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정치 행위라는 얘기고요. 집단이 이런 쌍욕이나 이런 이런 걸로 건 게 아니고 스팸 또는 음란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에 조질 수 있는 걸로 걸었는데 그거를 덜컥 구글에서 받아갖고 처리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스팸에 근거가 있어야지 받아들여지는 건데. 스팸에 근거가 없는데도 처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글 코리아 쪽에서 아주 이제 악랄하게 자의적으로 이걸 처리한 거죠. 거의 불법행위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구글 코리아에서 한 불법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긴급하게 구글 코리아 쪽에서 입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고, 누군가가 박순혁의 입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글 코리아 측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오다를 줘서 그 오다를 구글 코리아에서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 코리아도 문제야, 문제 아닙니까? 라고 댓글이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네, 엄청나게 구글 코리아 문제입니다. 압수수색해라. 당연하죠. 구글 코리아 네. 압수수색해야 되고 이제 국정조사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할 일이 많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밥버러지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는데 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돌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비에만 관심이 있고 나라 잘 되고 이런 거는 뭐랄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 많아.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예. 지금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문제식도 없고 대통령만 생 고생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과연 긴급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면 이 중에 한 놈이 범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누가 우공이산 채널을 폐쇄를 했을 때 이득을 많이 볼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그러면 저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입을 막아서 가장 이득 보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조국 혁신당, 두 번째 노무현 재단, 세 번째 삼포 카르텔, 네 번째 CCP 중국 공산당, 차이니즈 커뮤니티 파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제가 방송했던 게 사회적으로 많은 반영을 불러일으켜 갖고 이게 이제 클리앙이라고 클리앙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 쪽 극렬 좌파 좀 이런 느낌.
강렬하게 좀 투쟁하시는 좀 민주당을 아주 크게 좋아하시는 예, 좀 그런 분들이고 이제 개혁의 딸만 알고 있었네요. 예, 네. 좀 이제 그런 활발하게 좀 활동하시는 민주당은 방면 배제가 아니라 정풍 운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 아저씨가 우공이산 TV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을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교웅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언어예요. 이 사람은 똘끼 가득한 방골이라 좌우 여야의 특성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치적인 판단 말고 있는 사실로만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을 요약하면 이게 아마 일부일 것 같아요. 파트 1에서. 네. 예, 본인은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을 배신한 놈들이 노무현 파리하는 놈들만 가득하다. 이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노무현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예, 조국은 다른 부분은 억울하겠으나 유재수 감찰 무마한 건은 용서할 수 없다. 유재수 때문에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웅동학은 국가에 반납했나. 유재수는 힘들었던 친노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비의권으로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 제대로 처리했으면 라인과 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뭐 유재수 얘기 쭉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노무현 재단 그다음에 이제 이 조국 혁신당이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엮여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고 친노 친문이 여의도 금융 카르텔하고 아주 좀 밀접한 관계다 하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었고 그 부분이 이거는 좀 덮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노무현 재단에서 이거를 좀 막으려고 얘들이 범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거고요. 금융개혁을 하려는 나를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 쪽 친중 매국 세력이다. 압색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사람 잘못 건드렸다. 여기 이제 민주당하고 저기 3% 카르텔하고 친중 매국 세력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3% 카르텔하고 CCP 이런 쪽이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되게 좀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 게 지금 온마이뉴스에서도 제가 방송을 하고 뉴데일리에서도 방송을 하는 네. 극우와 극자를 넘나들면서 얘기하면서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되게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위협적인 거죠. 배터리 아저씨는 친노라고는 하지만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생만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직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공매도 금지라는 정책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람이지만 일개 개인의 퍼포먼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잘 보고 계신 거고요. 예, 저는 친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인간들 수박 친문이 왜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이재명 등의 정치인은 가혹하면서 윤석열에는 왜 저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 얘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오래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앞으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제 도움 많이 되시지 않겠나. 소문에서 들리는 금융 쪽에서 한 건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좀 심각해지는 게 지난 정부에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수사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수사하다가 말았는데 최근에 라임 쪽 관련해서 이제 그 도피했었던 이인광 씨라는 분이 프랑스에서 잡혔습니다. 송환되면은 다시 한번 재수 수사가 될 거거든요. 아, 조사가 시작되나요? 예, 네. 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갖고. 아. 그 다음에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라임 쪽에 이제 김봉현 씨가 이제 사실은 그 2021년? 20년, 21년 이 무렵에 가짜 편지를 써갖고 라인권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편지를 썼었어요. 민주당 편들어주는. 그래서 그게 또 대대적으로 막 보도되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조국 비례 1번 박은정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감찰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감찰했는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얘기했던 그게 김봉현이 이게 민주당에서 나한테 사주를 줘서 내가 민주당 편을 들어주려고 쓴 편지다 하는 얘기를 최근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선이 바뀌었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 김봉현이 뭐 그러긴 쓰니까 예, 아마 나름의 뭐 생각이 있었겠죠. 네. 예, 예. 지금 그 사람 30년 받았어요. 30년 받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김봉현은. 라인권 관련해서 이제 김봉현이 제대로 덮어쓰고 사실은 좀 들어간 건데 아까 이인강은 도망갔고. 네. 30년 이제 형 받아 살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 편들을 주면 아마 좀 이렇게 형량도 좀 줄여주고 그럴 줄 알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30년 받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사실을 밝혀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면 깜방이라도 좀 좋은 데 보내주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 현재 수박들을 몰아내는 민주당은 정품 운동 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더 좋겠으나 만이 사실이고 공격당하더라도 민주당은 정품 운동을 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가까운 시점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착잡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알아야 한다면 클리앙의 분들이 먼저 씹듯 맞줄해서 가르마를 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험상 크게 틀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은 예. 그 친문을 배제하는 것을 정품 운동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건 예,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재편되는 흐름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재편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인 거죠. 그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지금 이제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이기는 놈 우리 편. 이재명을 막 이제 지지하는 척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총선 끝나고 유죄를 받든지 해서 이제 뭐 구속되고 뭐 이런 케이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있을 필요할 거잖아요. 그 후보로 지금 조국을 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조국 혁신당은 반드시 그 세를 줄여야 돼요.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이재명이 제일 불편하죠. 조국은 반드시 떠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김어준의 겸손 힘들 이런 거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 유시민 작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딴 마음 먹고 지금 조국 혁신당을 밀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 꽤 끈질기기 때문에 영상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 어떻게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기서 폭파된 거잖아요. 가르마를 타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가르마를 타다는 게 이제 은어입니다. 확실하게 매주지 지어갖고 결론을 낸다 하는 뜻의 이제 은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법의 드림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이 법의 드림은 특히 이제 그 김어준 추종자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조국, 임종석, 유영민, 유재수 충격 먹음 해서 제 방송했던 거 캡처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근데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네. 삭제된 걸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의 드림이 친 김어준 커뮤니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커뮤니티가 관리가 됐네요. 예. 네. 김어준이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삭제된 글입니다. 새로 고침 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하고 김어준이 조국 혁신당을 밀고 있고 그 밀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그 바람을 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언론에서 안 좋게 막 때리면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넌 대사 해서 방송에서 24시간 계속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고요.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걸 해갖고 또 24시간 언론에서 계속 때리면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투표할 때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이 잔파도에 불과하고 민심의 명령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 일당 내지는 과반을 달성할 거다. 예, 그거는 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FN투데이에서 나온 기사. 구글은 왜 우파 유튜브 채널만 탄압하나? 이거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2019년에 구글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현 씨가 2017년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민주당하고의 친분을 가셔야겠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유튜브의 전략기획 담당 책임자 자리에 친민주당 인사가 앉아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 씨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혁신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방통위 혁신자문단이라는 게 생긴 게 2018년이거든요. 여기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는 민주당이 언론 지형이 되게 불리했어요. 특히 이제 MB 정부 당시에는 이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방송을 장악해갖고 KBS도 이제 계속 이명박 찬양만 하고 MBC도 이명박 찬양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편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TV조선, MBN, 채널A, JTBC 그 4개 중에 채널A하고 TV조선은 누가 봐도 극우잖아요. 이명박 편이고. 그 다음에 MBN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좀, 이명박 쪽이 좀 가깝고, JTBC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진보 쪽이지 않았어요. 촛불 전국 들으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TV 채널, 그 다음에 유선 방송까지 이제 종편까지 이명박 찬양 방송만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 편을 들어주는 방송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맨날 마음에도 안 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은 마셨다 이런 거 옛날에 땡전 뉴스 보듯이 보고 네. 하니 빡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팟캐스트라는 게 생겨서 김어준하고 이제 그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등장해서 그게 선풍적 인기를 끈 거잖아요. 네. 그 낙곰수 팟캐스트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연결되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공중파는 쟤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프로파간다를 이제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팟캐스트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가 민주당 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방통위 혁신자문단에 이게 총 7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구글 직원이 2명이 들어갔어요. 네. 7명 중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친민주당 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018년에 2일부터 유튜브와 민주당과의 밀월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유튜브가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때와 시기적으로 맞다. 나는 다 안다니까.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다 알고 있다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 3번이 바로 이혜민이라고 구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구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장식이 4번인가 이번에 6번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구글 사람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 그렇게 내가 까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 당연히 폭파되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이 구독자가 뭐 한 40만, 50만 이렇게 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받는 채널이면 아마 폭파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네. 아직까지 이제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보면은 박순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되게 많이 클 것 같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크기 전에 잘라야 되죠. 크면 자르기 힘드니까요. 네, 반향이 근데, 크긴 했어, 진짜.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보셨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9시 뉴스 네. 이런 데 좀 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안 때려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슈화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자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자 친하니까 기자 한 써줬잖아요. 단톡 한 써줬잖아요. 그 기자에서 단독 기사 안 써주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기자. 그 기사 저 기억합니다. 네. 제이모. 조선비지 정민아 기자가 써주신 기사가 많은 이제 뭐 DC 인사이드나 이제 우파 이제 그 커뮤니티에 많이 또 이제 전파됐고요. 알려졌고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더 크기 전에 잘라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했었던 것 같고.